많은 노인들이 여든을 넘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대개 60세 즈음에 여러 가지 후회스러운 실수를 저지르곤 했습니다. 오늘은 이 23가지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를 피하는 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명확하고 통찰력 있게 그리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솔직하게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기의 돈과 자녀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이점이 많습니다. 이 점을 쉽게 지나치지 마세요. 자녀들은 아무리 헌신적이라도 각자의 삶이 있으며 매일 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 노인들이 더 통찰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이러한 통찰을 나누고 싶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누구도 이 과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6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현명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이는 진정한 인식 부족을 반영합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23가지 조언은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노후에 큰 정화가 될 수 있으며 이해, 명확성,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에 공감이 가신다면 구독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력이 흐려질 수 있으니 다시 참고하기 쉽게요. 첫 번째 포인트. 만약 당신이 독신이라면 재혼을 서두르지 마세요. 은퇴 후 집이 조용해지고 하루가 길게 느껴질 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의 재혼은 생각만큼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타이완 치아이 출신의 69세 은퇴 철도 노동자 우이 아저씨는 한번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결혼하는 건 따뜻한 생각 같았어요. 하지만 사소한 것들, 돈, 약, 어떤 채널을 볼지에 대해 다툴 때마다 힘들더군요. 두 개의 확립된 삶을 합치는 것은 각자의 습관, 가족, 그리고 재정적 현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습니다. 타이베이 의과대학의 차이 월링 박사에 따르면 노년기의 재혼은 종종 더 높은 스트레스와 감정적 조정의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특히 이전 결혼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반자가 중요하다고 동의하지만 연결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깊은 우정을 쌓거나 지역 노인 클럽에 가입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재혼을 통해 진정한 동반자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드물고 양쪽 모두 감정적 성숙과 명확한 소통, 그리고 재정적 기대 없이 시작해야만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파트너가 필요하나? 아니면 혼자가 되기 싫은 것인가? 두 가지는 매우 다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미래에 누가 나를 돌봐줄지 걱정된다 하더라도 요양원으로 서두르지 마세요. 전문적인 돌봄이 최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화렌의 리화 이모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을 편하게 해주고 더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에 요양원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발견한 것은 자유의 상실, 맛이 나지 않는 음식, 그리고 사랑받기보다는 관리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요양원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곳은 훌륭한 서비스와 따뜻한 직원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아직 건강하다면 자신의 공간, 자신의 침대, 자신의 냄새, 그리고 기억이 있는 곳에서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치유적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익숙한 환경에 머무는 노인들은 인지 감소가 느리고 감정적 웰빙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요양원으로 가야 한다면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여러 번 방문하고 거주자들과 이야기하며 당신의 존엄성을 존중해 주는 곳인지 확인하세요. 노후에 가장 평화롭게 느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안전일까요? 자율일까요? 세 번째 포인트. 손주를 돌보는데 자신의 돈을 쓰지 마세요. 저는 타이난의 칭씨처럼 손주를 학교에서 데려오고 매끼니를 요리하며 심지어 학비를 위해 저축을 털어내는 많은 노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번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무엇보다 사랑하지만 너무 피곤하고 그들도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2022년의 국립전공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풀타임으로 손주를 돌보는 대만 노인들 중 60% 이상이 신체적 부담과 감정적 탈진을 보고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일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가끔 도와주는 것은 아름답지만 죄책감이나 압박감 때문에 다시 풀타임 부모가 되지 마세요. 그리고 가혹한 진실은 때로는 더 많이 줄수록 덜 감사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도움이 정말 필요한가요? 아니면 습관이나 기대 때문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인가요? 네 번째 포인트. 자녀에게 모든 돈을 주지 마세요. 자신을 위한 안전망을 확실히 유지하세요. 많은 부모가 나는 그들을 키웠으니 이제 모든 것을 주겠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남은 돈이 적을수록 일부 사람들은 당신을 덜 존중합니다.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노년기의 재정적 독립은 탐욕이 아니라 자유, 선택,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대만 국립보건연구원에 의한 노인학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적 통제를 가진 노인들은 자녀에게 자산을 완전히 이전한 사람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 점수가 35%더 높았습니다. 이는 자녀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노인들은 모든 것을 나누는 것에서 깊은 기쁨을 느낍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며 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무언의 기대가 아닌 당신의 선택인지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포인트, 오래된 가족집을 팔지 마세요. 그 집은 벽돌과 가구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당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침 차를 마셨던 그 발코니, 손주들이 첫발을 내딛었던 그 거실. 타오 위안의 메이펀 이모는 삶을 단순화하기 위해 집을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남겨두고 온 것 같아요. 타이완의 주택 가격이 당신을 유혹할 수 있고 어떤 자녀들은 재정적 이유로 집을 팔라고 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오래된 집은 당신의 앵커입니다. 옛 속담에 금 둥지나 은 둥지보다 자신의 옛 둥지가 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생각도 있습니다. 만약 집이 무너져 가거나 좋은 의료 서비스에서 너무 멀리 있다면 의도적으로 규모를 줄이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하고 있는가? 여섯 번째 포인트, 자녀의 빚을 갚아주지 마세요.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너무 자주 구제해주는 것은 오히려 의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빚은 책임을 가르쳐야지 가족의 악순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신용카드를 갚아주면 오히려 그들의 성장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타이 중의 한 재정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많이 쿠션해 줄수록 그들은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물론 모든 빚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의료 긴급 상황이나 학자금 대출은 미지급 온라인 쇼핑 청구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혜를 사용하세요. 그들이 예산을 세우도록 도와주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세요. 하지만 반복된 실수를 고치기 위해 당신의 저축을 비우지 마세요. 지원과 방해 사이의 경계는 어디에 있나요? 일곱 번째 포인트, 돈을 쉽게 빌려주지 마세요. 특히 계약 없이 큰 금액은 더욱 그렇습니다. 돈이 관련되면 사람은 변합니다. 기룽에 은퇴한 공장 노동자 워 씨는 옛 친구에게 50만 대만 달러를 빌려주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더 나쁘게는 우정이 깨졌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드문 일이 아닙니다. 빌려주는 것은 쉽지만 돌려받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빌려줘야 한다면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증인과 함께 그리고 명확하게 하세요. 아니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도와주기 위해 빌려주는 것인가? 아니면 유용하거나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빌려주는 것인가? 여덟 번째 포인트, 이웃과 가까이 지내세요. 당신이 넘어지면 카온융의 사촌이 아니라 옆집 아줌마가 그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마리아 태풍 동안 윌린의 지안 아저씨는 자녀가 아닌 이웃인 장 씨가 그를 걱정하며 건조식품과 양초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웃은 혈연이 아닐 수 있지만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인사하고 자주 안부를 전하세요. 복도에서 나눈 미소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지만 또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어떤 노인들은 사생활을 걱정하거나 관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의 바르고 접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포인트, 성인이 된 자녀가 당신을 전적으로 돌볼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은 각자의 삶, 직업, 파트너, 자녀가 있으며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을 죄책감에서 해방시키면 종종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카온융의 칭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덜 요구할수록 그들이 더 자주 찾아왔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들이 당신을 찾아오기를 바라지 않나요? 그들이 원해서 오는 것이지 해야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면요. 열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와 연결되지만 반복할 가치가 있습니다. 손주를 키우는 모든 재정적 부담을 떠안지 마세요. 한번 경계 없이 해주면 아들, 며느리는 그것이 당신의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대를 명확하게 설정하세요.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가족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족을 대체하는 것인가요? 11번째 포인트, 가정 내의 어떤 문제는 당신과 배우자 간에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매번 작은 다툼이나 건강 문제를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아우리의 퍼니모는 한번 남편과 작은 다툼을 나누었더니 저녁에 딸이 전화를 걸어와서 당황하고 불안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위안이나 조언을 구하는 것이지만 지나치게 나누는 것은 때때로 자녀를 불필요하게 걱정하게 하거나 가족 역학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카온융의 가족 치료사 류 유신 박사에 따르면 나이 든 부모는 성인 자녀가 각자의 가족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을 때 개방성과 신중함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누어야 할 것과 조용히 사랑과 성숙함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스트레스를 전달할 뿐일까요? 12번째, 자녀의 집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도움을 주고 싶거나 가까이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진실은 지나치게 오래 머물면 가장 따뜻한 환대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타오위안의 리앙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술 후 아들의 가족과 6달을 지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가 점점 말이 줄어드는 걸 느꼈어요. 그들이 당신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공간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친숙함이 격려를 낳는다는 속담을 기억하세요. 아무도 말하지 않더라도 긴장이 쌓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랑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며칠 방문하고 아기를 돌보거나 가족 행사에 도움을 주는 것은 좋지만 미소가 여전히 진실할 때 떠나세요. 얼마나 가까워지는 것이 지나친 것인지 그것은 오직 당신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작은 신에 주의하세요. 13번째, 퇴직금이 넘쳐나지 않는 한 복권 구매나 주식 시장과 같은 위험한 투자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이 단계에서 운에 맡기는 도박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타이난에 은퇴한 이웃인 치우 아저씨는 해외 주식 관련 보장된 수익 계획에서 30만 대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주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남기고 싶었는데 결국 시작할 때보다 더 적게 남았어요. 사실 복권과 고위험 투자는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타이완 대학교의 경제학자 첸 민지의 박사는 노인들에게 투기가 아닌 안정성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큰 수익을 쫓기보다는 일상생활을 더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변화가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14번째, 자녀의 성취에 자존심을 두기 쉬운 일이지만 당신의 자아 가치는 자녀가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달려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자랄 때 우리는 모두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자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쓴맛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다른 길을 선택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신주 출신의 은퇴 간호사인 쉬화 이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역 미술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제 작품을 칭찬해 주더군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노년에도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거나 당연하게 여긴다면 다시 조용히 자신에게 투자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것을 읽거나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사랑하는 것을 즐기세요. 지금의 당신을 존경할 이유를 주고 있나요? 15번째, 제발 당신의 돈을 건강처럼 보호하세요. 너무 쉽게 주지 말고 무료 투어, 선물 가방 또는 기적을 약속하는 건강 보조식품과 같은 사기에 속지 마세요. 사기꾼들은 점점 더 영악해지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많은 피해자가 노인들입니다. 지난해 핑둥에서 한 남성은 무료 계란 프로모션으로 시작된 가짜 장수 건강 계획에서 100만 대만 달러 이상을 잃었습니다. 노인을 위한 재정 안전 전문가인 셰이 루이팡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좋으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의 저축은 안전망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지금은 관대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갑자기 수술이나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후회할 수 있습니다. 독립은 존중을 따릅니다. 그 일환으로 재정적 독립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돈을 주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사랑의 선물인가? 아니면 후회의 티켓인가? 16번째, 아직 움직일 힘이 있고 맛을 느낄 수 있다면 살아보세요. 완벽한 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이란의 유명한 소고기 국수집에 가보고 1호로 주변을 산책하고 지역 하이킹 클럽에 가입하세요. 타이완 화롄의 칭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식당 영수증보다 약병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바뀌었죠. 실내에 갇혀서 창밖의 삶을 지켜보는 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탐험하고 맛보고 웃고 춤추세요.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친구들을 사귀세요. 무릎이 아프다면 천천히 가더라도 가세요.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당신은 그 일부분입니다. 항상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가요? 미뤄왔던 것 중 하나는 무엇인가요? 17번째, 아들이 결혼한 후에는 그와 그의 아내와 같은 지붕 아래 살지 마세요. 네, 당신이 그를 키웠습니다. 네, 그곳은 집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의 집은 새로운 단위가 되었고 당신은 존경받는 손님이지 총괄 관리자이지 않습니다. 타이 중에 치안 이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리를 도와주고 청소할 줄 알았는데 결국 우리는 스펀지에 대해 다투게 되었어요. 큰 갈등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작은 일상적인 마찰이 쌓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가장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경계에 관한 것입니다.
따로 사는 것은 모두에게 숨쉴 공간을 줍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머물러야 한다면 항상 물어보세요. 내가 돕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간섭하고 있는 건가요? 18번째, 자녀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더라도 자립은 여전히 최고의 보험입니다. 자녀가 결국 날아가는 까마귀 규칙은 배신이 아닙니다. 자연입니다. 타이베이의 심리학자 린 메이춘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노인들은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높다고 보고합니다. 사실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시간, 돈,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준비하세요. 기본 건강 루틴을 배우고 문서를 정리하며 비상시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알아두세요. 이것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존엄성을 위한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점. 만약 내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면 당신은 괜찮을까요? 19번째, 형제자매와의 미해결된 빚이나 재정 문제는 지금 해결할 때입니다. 난터우의 리시우 이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과 우리는 항상 가족의 땅을 나누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는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저를 잘 모르는 그의 아들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형제 간의 돈 문제는 수십 년의 사랑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적어두세요. 명확하게 하세요. 서로를 신뢰하더라도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게 문제를 남기지 마세요. 돈에 관한 한, 특히 가족 간에는 명확함이 친절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무엇인가요? 20번째, 비교를 멈추세요. 진짜로요. 성공한 아들과 화려한 차를 가진 옛 동창을 보세요. 그들은 단지 한 장의 사진일 뿐입니다. 그 웃음 뒤에 있는 불면의 밤, 후회, 실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비교는 도둑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빼앗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것입니다. 타이난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사는 유메이 이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좋아하는 것을 먹고 원하는 때에 자고 매일 오후마다 책을 읽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자유입니다. 가장 많은 것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평화롭게 느낄 수 있을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당신에게 맞는 삶을 살고 있나요? 21번째, 제발 지나치게 강한 척하거나 한계를 밀어붙여서 여전히 젊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려 할 때, 너무 빠르게 계단을 올라갈 때, 혹은 쉬지 않고 정원에서 하루 종일 일할 때 그 기분을 압니다. 기분이 좋지만 그 기분이 사라질 때까지입니다. 신주 출신의 롱 아저씨는 한 번 무거운 쌀자루를 혼자 들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한 발 잘못 내디디니 디스크가 탈출해 3개월간 고통스러운 재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서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 허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당신에게 약해지라고 요구하지 않지만 아무 일도 변하지 않았다고 가장하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취약함을 의미합니다. 타이중의 노인 전문의인 황지웨이 박사에 따르면 고위험 신체 노동을 피하는 노인들은 장기 부상의 위험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스스로를 밀어붙이고 싶을 때 잠시 멈추세요. 이것은 자존심인가요? 아니면 압박감인가요? 22번째, 당신을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즉시 해결책을 찾지 못하더라도 잠시 쉬어가세요. 그것을 침대에 가져가지 마세요. 하카족의 오래된 속담에 베개는 전투의 장소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는 아침에 작게 느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타이둥의 미망인인 난 이모는 한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밤에 다툼을 머릿속으로 반복했어요. 이제는 내일 처리하자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아기처럼 잘 자요.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가 치유되고 회복하며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국립정치대학교의 과학자들은 건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노인들이 더 나은 기억력, 기분, 그리고 심장 건강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답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고 가는 방식을 바꾸는 것일 수 있습니다. 23번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본, 즉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건강은 모든 것을 지탱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돈도, 재산도, 가족의 명성도 아닙니다.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뉴타이베이시의 은퇴한 교사인 용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저축했어요. 하지만 뇌졸중이 왔을 때 그들은 저를 돌보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제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깊이 와닿는 말이죠. 당신이 건강을 돌보면 당신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부담이 되지 않으며 존엄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나이를 먹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 마인드풀한 식사, 부드러운 운동, 혹은 단순히 쉴 줄 아는 것 등 모든 작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시작할 곳이 확실하지 않다면 의사를 만나고 질문하세요.
증상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몸이 아직 속삭이고 있을 때 들어주세요. 친애하는 친구들, 함께 조용히 숨을 쉬어봅시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 23가지 조언, 각각은 단순하지만 함께 모여 60 이후 잘 사는 방법에 대한 나침반을 형성합니다.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와 닿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건강이 우리의 진정한 부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의지하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는 것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3가지. 조심해서 먹고 평화롭게 자고 마음을 가볍게 유지하세요. 특히 수면을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나쁜 수면은 조용히 우리의 몸을 약하게 만듭니다. 뿌리에서부터 나무가 말라가는 것처럼요. 사람이 늙으면 발부터 쇠퇴한다. 는 대만의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우리의 독립성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실 그 쇠퇴는 우리가 잘 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자신을 돌보지 않을 때 더 일찍 시작됩니다. 그러니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수 있다면 이 23가지 기억을 마음에 새기세요. 제가 말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저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후회하고 배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각 포인트는 이야기입니다. 순간입니다. 경고입니다. 혹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조언이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더 지혜롭게 살도록 돕는다면 그것은 나눌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노인 친구와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도 약간의 안내가 필요하거나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부드러운 상기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는 대만의 더 많은 노인들이 명확하고 차분하며 자신감 있게 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기억합시다. 나이 드는 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입니다. 우리가 속도를 늦추고 반성하고 마침내 우리 자신을 위해 몇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장입니다. 가보지 않은 곳으로 여행하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세요. 피곤할 때는 아니요 라고 말하세요. 기쁨을 주는 것에는 예 라고 말하세요.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들을 돌봐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돌볼 시간입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으로요. 그리고 제발 늙다는 단어로 자신을 정의하지 마세요. 당신은 단순히 노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호기심이 많고 유머러스하며 강하고 고집이 세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 불꽃을 유지하세요. 삶에 대한 열정을 잃지 마세요. 당신이 기쁘면 주변 사람들도 그 에너지를 느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을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23가지 교훈이 여러분이 건강하고 희망을 잃지 않으며 살아온 삶과 앞으로의 삶의 자부심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여기서 더 많은 중요한 것들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의 길을 위해요. 당신 자신을 돌보세요.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